지금 한국 현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는 지금 거의 1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페이스북에 절필 선언을 했습니다. 3개월간. 그러니까 그 중필이죠. 제가 항상 일종의 페이스북을 신문 기사처럼 언론처럼 이용하는데, 물론 제 페이스북은 저 말고도 저희 단체 홍보용으로도 사용하지만, 왜냐하면은 10,000명이 훨씬 넘는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제 페이스북에 결필을 선언을 했어요. 지금 저희 법치자유민주 연대에서 같이 일하는 우리 회원이나 아니 중요 임원들이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글을 쭉 읽다가 의견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다지 별로 이견이 없는 독특한 단체고, 저희 뭐 PD나 아니면 여기 사무국장이나 스태프들도 대부분 다 제 페이스북을 많이 읽고 각자가 이렇게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또 그 세인트폴 고전 인문학교를 다니거나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단법인 법치자유민주 연대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이렇게 갈등이 없는 되게 독특한 그런 조직이거든요. 그건 아마 이념적인 어떤 그런 좀 그 합의가, 컨센서스가 미리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왜 절필 선언을 했느냐, 좀 삐진 거죠. 누구한테 삐졌나, 소위 말하는 자유우파들에게 삐진 거죠. 제가 사실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용산 그 집무실 이전은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견을 얘기를 했을 때, 그동안 자유우파라고 하면서 뜻을 같이 해왔던 분 중에 저에게 발을 맞춰주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삐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언비어에 휩싸여서 용산 이전을 찬성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모두 유언비어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반대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그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차원에서 어디를 저택으로 할까 그러면서 국방장관 또는 외무장관 집들을 보는데, 전 예전에 봉건 왕도 나 궁궐 싫어, 지금 그 영의정 공간에 가야겠어, 이런 식으로 행동이 가능할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선택은 없다고 보거든요. 딱 한 번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하는 기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이렇게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에 제가 3개월 절필 선언을 했어요. 이 절필 선언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절필을 하는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좌익들도 말이 통하지 않지만 한국 자유우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VON 뉴스나 법치자유민주 연대는 좀 더 대중적으로 나아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대중적이 되기 어렵죠. 저는 저희 독자는 3,000명 넘기 힘들다고 봅니다. 어떻게 3,000명 이상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권력에 이렇게 저렇게 다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석을 좌지우지하는 이재명이라는 그 악몽으로부터는 일단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일단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당선자는 소위 말하는 내각제 세력의 볼모에 불과합니다. 인수위원회를 차지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웃음이 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볼모이자 윤석열 당선자 자체도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대통령이 당선되고서 서초동 집에서 계속해서 더 머물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는 제가 전반적으로는 그냥 야만의 시대라고 규정을 합니다. 야만적인 정치인들이 법을 형해화시켜서 뼈다귀로 만들어서 이런저런 장난을 치면서 언론이 그걸 받아쓰고 하나의 동물농장이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다.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양한 동물들이 지금 아주 근엄하게 이렇게 그 행동을 하는 그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지금 한국에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더 말하고 싶은데요. 윤석열 당선자 철회해야 됩니다. 청와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기강을 잡고 재앙적 대통령제라고 주장하는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 얼간이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앙적 대통령제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뭘 할 수 있다고? 윤석열 당선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뽑을 수 있어요?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 동의 필요한데요? 못 뽑지 않습니까?
국무위원 몇 명 뽑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청문회 무시하고 어렵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가. 권력이 실질적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파워게임입니다. 실질적인 힘의 싸움입니다. 상대방은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모택동이 말하는 권력이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환기시키고 싶지 않죠. 평화시에 환기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평생 단 한순간도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잊지 않았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는 모택동 아니면 중국 공산당, 푸틴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한국 대통령이 같은 레벨이 되었습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고래로 예전부터 군사적인 그런 그 공간들이 있었던 용산에 자리를 옮겨서 약체인 권력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방부 옆으로 옮긴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의 승부수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제왕적 대통령이 스스로 공간을 버리고 저택을 버리고 낮아져서 국민들과 함께 가까이 하면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치를 해보겠다. 그건 꿈이죠. 데이드림, 백일몽이죠. 속내는 군사를 더 장악하기 쉬운 국방부로 옮겨간 것입니까? 그럼 얘기는 조금 달라지죠. 한국이 지금 팽팽한 파워게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무시무시한 파워게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국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왜 그런 이상한 법이 지금 등장한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검찰이 경찰보다 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이 훨씬 더 유능하게 수사합니다. 범인 잘 잡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과 권력 남용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우명국은 일단 범인 잡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적법 절차라든지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는 아무리 중요해도 부차적입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은 보통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것이야말로 인권 무시 아닙니까? 범인을 못 잡는다. 말하자면 핵심 이슈는 여전히 어떻게 하면은 범법자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가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아니 글쎄 나들어 그 협조하래. 협조하는 이유는 뭐죠? 적어도 20명 이상이 잡혀간대.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아마 진실한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형배 의원을 탈당을 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무소속 위원으로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국민들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건조정위원회는 뭔지, 법제사법위원회는 뭔지, 사보임은 뭔지, 왜 갑자기 검수안박을 너무나 사랑하는 민형배를 탈당시키는지 저는 한국의 보통 사람들이 이걸 알고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인지 지금 언론이 제대로 쓰질 않습니다. 범죄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이 상황에서 뭐 법무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이런 인사를 통해서 대처를 해 나간다 하더라도 뭐 수백 명의 검사들이 놀고 먹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고급 수사 전문가들이 다 놀고 먹어야 됩니까? 범인 좋으라고 그렇게 합니까?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다 이런 상황이 좋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럼 한국 법 자체를 다 없애야죠.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를 영미법으로 바꿔야 되죠. 대륙법 시스템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 경찰은 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했을 때. 검사보다 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권을 완벽하게 박탈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지금 한국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 속아서 그런 거죠. 한국 헌법은 영장을 발부하는 권한을 검사에게 명시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 듀 프로세스란 적법 절차라는 이 조항은 1987년 헌법에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수사를 인권 보호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고 이 적법 절차 조항은 대륙법, 말하자면 독일이라든지 일본 계통의 개념이 아니고요. 이것은 미국에서 수입한 또 영미법, 영국, 미국에서 수입한 보통법 원리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석이 다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적법 절차, 듀 프로세스라는 것을 아주 정당한 절차,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좀 해석이 좀 넓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검사한테 영장을 칠 수 있는, 영장을 친다는 것은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권한을 헌법이 제공하는 대신에 이걸 좀 적법하게 해라, 이 뜻입니다. 말하자면 어차피 한국 헌법은 검사에게 수사권을 영장을 통해서 주고 있거든요. 영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헌법이 수사권을 검사한테 주고 있는데 어떻게 법률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박탈을 합니까? 어차피 불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해도 이 법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 정권이 이미 바뀐 이 상황에서 이 이상한 법률 통과 과정의 기본적인 원인 제공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노정희 사임은 꼬리 자르기조차 못 된다. 그리고 사이드에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라고 썼고, 국회 선진화법의 저주와 노정희 사임은 꼬리 자르기조차 못 된다는 연결되어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왜 노정희 사임은 꼬리 자르기조차 못 된다고 했냐면, 이번에 황교안 대표와 부방대 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노정희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력은 전 좋게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이 하나도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노정희가 사임을 했다는 것은 노정희가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임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여러분, 특히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순진해지면 안 됩니다. 실권이 있는 사람하고 실권이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노정희 사임은 꼬리 자르기조차 못 된다,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사실은 그렇게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누구나 이렇게 한 사람 선임하는 거죠.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인정할 것인가 이런 거 결정하는 회의에서 상원위원장, 부통령인 펜스가 사회를 하면서 의미 있는 그 실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없다, 그럴 방법이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 미국 법에 거의 100년 이상 그 정착이 되어 있는 선례에 따라서 부통령은 실권자처럼, 대통령이 유고인 상태가 아닌 이상은 실권자처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제가 말했는데, 저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맨날 며칠 비난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그걸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내용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펜스는 딥스다, 넌 딥스에 동의하냐, 지금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법원에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선임하는 중앙선관위원장도 똑같습니다. 그때 펜스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제가 하는 역할은 사회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결혼식 사회를 할 때 사회자가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회자가 이 결혼 안 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 결혼을 유보한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당시 펜스 부통령의 역할이 사회자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권자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좀 황당했었고요. 지금 똑같습니다. 지금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 이름은 위원장인데 실권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령 독일의 대통령이 있고 이제 총리가 있어요. 수상이 있어요. 그런데 총리가 어떤 실권적인 행동을 하고 또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했을 때 독일 대통령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심지어 책임도 못 지거든요. 말하자면 그냥 어떤 직책은 일원만 있고 어떤 직책은 실권이 있고, 그런데 지금 선관위의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아니면 미국 상원의 그 상원위원장이나 실권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건 머리도 아니고 꼬리도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대신 우리가 어떤 액션을 했을 때 그 액션에 대한 응답이 있다, 이런 건 기분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이상 아닙니다. 선수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누가 실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느냐, 실권을 갖고 있느냐, 항상 이슈는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이 한국 상황이 사실은 전쟁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시는 분은 바로 이 대목에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권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없으면 우리가 실수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재명 190석이라는 괴멸적인 상황은 맞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거는 딱 그 정도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문제들이 막 해결이 되어 있느냐? 전혀 아니죠. 지금은 새로운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권력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되고 나서 실질적인 권력을 무한대로 갖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살 집을 뭐 외교장관 너 나가, 국방장관 너 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유우파를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엄청난 데미지가 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김일성, 김정은이 하는 짓이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전부 헌법적인 기관이에요. 또 법률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감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그런 걸 어떻게 결정해요?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